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걸 반영이라도 하려는 듯이 지금 코스피 거래가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무거운 시장, 마음까지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벼운 마음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금융주들만큼은 그래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 이미 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멜론 은행 같은 경우에 네. 좀 상당한 실적 개선세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은행주, 보험주의 네. 이 3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은행이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도 전부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좋게 나오고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그 은행주, 금융주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금리 인상인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주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국내의 은행주와 보험주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뭐 은행주와 이제 보험주를 구분해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은행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좋습니다. 네, 좋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로 나오고요. 대신에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조금 하회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요 금융 지주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비용 증가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담보 보증 비율이 좀 높아졌고 선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손 충당금에 있어서 은행들의 대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한 지주를 포함해서 국내 그 세계사 은행주들의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국내 그 3개사 금융 지주가 이제 실적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6월에서 7월 달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뭐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서 코픽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픽스 지수의 상승분이 아직 예금
금리 차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보사는 좀 약하다. 그리고 손보사는 어떤 실적이 상위 컨센서스가 나온다.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실적 호조 로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또 금융당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체크를 하겠다. 예, 체크를 하겠다. 아파서 병원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체크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형 뭐 손보사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융주로 묶이더라도 은행과 보험, 또 보험 안에서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은행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가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금리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 계속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가장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네. 궁금한 건 네. 그럼 지금 뭐 금융주, 은행주에 투자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괜찮을까요? 사실 은행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은행주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 차이의 이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이 이제 개선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은행주가 빠지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대금리의 어떤 이자 순이익이 좀 증가하면 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처럼 그대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느냐 수익을 먹을 수 있냐 하면은 조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 금리도 또 올리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지금 현재 그 정기예금 금리가 벌써 4%대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4%대로 올라온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택담보금리라든가 이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건 이러한 예대금리 차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가격이 좀 싼 경우로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 개념으로도 보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는 PBR 개념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접근은 중기 개념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뭐 배당을 또 많이 준다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은행주 접근은 뭐 가능은 하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현재 시장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은행주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랑 또 막상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좀 돈 빌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시중 은행들도 금리를 뭐 계속해서 올릴 수만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 중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늘 항상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도 일단은 기업이 좀 성과를 거둬내야 배당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텐데 은행주 지금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뭐 안 그래도 좀 전통적인 고배당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은행주, 보험주들 네네. 이 고배당의 매력이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배당주 하면은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당주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일부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배당에 대한 어떤 수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는 다른 관점에서 지켜봐야 돼요. 배당 메릿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투자 포인트로 잡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사실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 올해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쭉 체크를 해서 연초에 주가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상당히 저평가에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기본적인 이제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주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연말에 날이 추워졌을 때 이 정도 시점에 차익을 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축이 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죠. 꾸준히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투자를 만약 했다면은 아마 손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제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좀 좋으면은 배당을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배당금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배당금을 많이 줬는데 안 주는 경우라든가 줄인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많이 줬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배당금을 별로 안 주는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은행주도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배당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배당금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현재 시장이 좀 리스크가 좀 큰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건 배당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더 고려하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뭐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3일 결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은 3일 만에 결제가 되거든요. 그럼 28일 날 사면은 30일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은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28일 날 사야 된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좀 살펴보면서 사자고 말씀드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뭐 쏘쏘 요 정도의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 지금 고배당의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뭐 존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배당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금융주 참 이 금융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접근을 하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용어들이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로 요새 헷갈리는 이슈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이 금융주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레고랜드 사태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레고랜드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우려가 지금 뭐 채권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 이 레고랜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라고 하는 그래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거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줄줄이 부도에 나서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금 증권사 또
건설사들도 조금씩 뭐 부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뭐 개인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증권사들이 만약에 줄줄이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도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동산 파이낸스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부도라는 거거든요. 부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뭐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여유 자금 1조 6천억을 통해서 급격히 뭐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시장 안정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라 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가 좀 발생하면은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ABCP를 이 발행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많이 분산돼 있어서 해당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타격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증권 이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증권사가 만약에 어떤 증권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규모 있게 매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ELS 이런 상품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이렇게 개런티를 하고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지금 뭐 그 기사 플로우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법인들이 매수를 주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증권가에서 뭐 그 부분을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증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개인들 고객들한테 이 해당 채권을 PF 이 채권 자체를 매각을 했다면은 그분들의 좀 채권 회수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들한테 해당 채권을 판매했는지를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안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부도가 나면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전체 시스템적으로 레고랜드의 ABCP 미상환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징조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스러운데 잘 좀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 레고랜드랑 함께 같이 지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또 리츠주들이기도 합니다. 신한 알파리츠, 롯데리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연일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리츠주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도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어주고 리츠 회사가 이런 어떤 ABCP 이런 걸 투자를 해서 또 수익도 남기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리츠에 관련된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금융주들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좀 악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금융주들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크게 둘러봤는데 자, 다음 주 이제 정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 자, 대표님은 지금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금융주를 뭐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굳이 이제 금융주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충당금이 충분히 쌓여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은 신한지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주봉상 상황을 봐도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위 예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높게 보는 것은 높은 자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기존의 사모펀드 관련된 비용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또 높은 이익이 좀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좋다고 봐요. 예, 좋다고 보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관전만 하자, 지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은행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신한지주에 투자해 보는 것도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은행이고 관리가 잘 되는 은행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하며 금융주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금융주 내에서 신한지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슈들을 일단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뭐 최근 들어서 영국의 감사한 소식이나 뭐 영란은행 뭐 개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 영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도 뭐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긴축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되지 않으면서 연준이 또 연말까지 자이언트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같은 소식에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대로 돌파했었고,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4.56% 수준까지 좀 올라섰었는데 이제 또 다시 4.5%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고용지표가 오늘 또 어제 뭐 발표를 했는데 뭐 견조한 모습이 나왔죠. 이게 원래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21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만 2천 명이 감소를 했고, 또 시장 예상치인 23만 건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노동시장도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더 강한 긴축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이 됐죠. 그래서 또 패드에서 또 매파적 발언을 또 했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이날 패드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거다. 솔직히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전일보다 더 크게 뛰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국채금리가 이제 4.25%에서 죄송합니다. 네, 4.25%까지 상승하기도 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4.63%까지 올라서면서 계속 이제 4.5%를 이제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원래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었었죠. 근데 지금 11월, 12월에 두 번 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할 확률이 각각으로 97.9% 그리고 12월에는 75%까지 이제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5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는 이제 의미고 내년에는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제 보는 이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금리 좀 국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등락이 좀 심하면서 그 지금은 좀 하락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보다 통화 정책에 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더욱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외신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와 교통부 또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이죠.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작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면서 오늘 양사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임 급락으로 인해서 물류, 해운, LCC 관련주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구 경부통합 신공항 이슈도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주들, 지금 반도체 겨울을 기술 프리미엄으로 이겨내려는 시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반도체주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한기계공업, 삼성 SDI, GS건설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한기계공업, GS건설, 보광산업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서함기계공업 뽑아주셨는데요. 서함기계공업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저는 서함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스톱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어떤 기업이냐면 화천그룹 계열의 이제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 기어류와 이제 척, 실린더, 이제 흡입 커플링 등을 좀 제조하는 기계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풍력 발전기용 기어가 또 현재 일본의 북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철도 차량용 기어와 산업용 기어 시장에도 이제 진출해서 이제 납품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이슈가 또 하나 나와주면서 많이 움직였었죠. 바로 미국 정부와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전후의 재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국에서는 이제 태스크포스 구성 완료 후에 첫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현재 우크라이나 그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감소한 상태로 좀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80억 달러 하나로 한 54조 2,146억을 국민들을 위한 연금,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또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 병원, 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 복구에 이제 또 170억 달러, 하나로 한 24조 2,500억 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내에 에너지 인프라 시설 복구와 또 대유럽 전력 수출을 위해서는 한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8,538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재건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전쟁 중에 위협을 무릅쓰고 또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최근 들어서
재건주 움직임이 좋은 이슈가 나와줘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차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역배열이죠. 자,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중심선을 터치를 했는데, 지금 오늘, 한 23%까지, 약 6,820원까지 이제 올라갔던 모습이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단기 이평선들이 중심선을 터치했지만 자, 그전 상황을 본다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이제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재건주들이 그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 기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지금 GS건설 뽑아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GS건설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GS그룹 계열의 이제 국내 선두권 대형 종합건설 업체죠. 석유정제 설비하는 이제 플랜트업이나 그리고 뭐 자이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이제 건축, 주택이 있겠고 뭐 인프라, 뭐 ECO 등의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정유 그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다. 또 PF 부실화 영향 지속에 또 건설주들 대부분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여기서 PF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또 쉽게 말해서 채무자로부터 이제 분리된 프로젝트에 투자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레고랜드 있죠. 자,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불이행 사태로 불안 심리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 그 중도 그 개발 공사가 2020년도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특수 목적 회사 아이원 제1차를 이제 설립을 하고 2,050억 원 규모 자산 그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는데 아이언 그 1차가 또 부도 처리가 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기업 모험을 둘러싼 충격이 가해지면서 또 회사채 등 이제 자금 흐름에 냉각됐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지속이 단행이 되면서 자금 경색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건설주가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멘트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일단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멘트 가격이 현재로서 급등을 많이 했고 시멘트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차트를 좀 확인해 보면은 현재로서 그 20년도 이후에 최저점을 경신을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우하방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 역배열이죠. 그래서 그 바닥이라고 좀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스톱으로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좀 짧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보광산업 뽑아주셨는데 보광산업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보광산업은 고로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의 골재 생산 전문 업체죠. 자, 건설이 근간되는 이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그리고 도로 포장 공사용 혼합 골재, 뭐 재활용 아스콘, 일반 아스콘,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대구시가 이제 경북 군위군과 위성군 일원에 2030년도에 조성되는 그 대구 경북 통합 그 공항의 민간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 제2의 활주로를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또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과 이제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이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총 사업지만 이제 11조 4천억 원에 도달하는 이제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이제 30년 완공이 목표라고 하는데
35년에는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 1번을 추가 건설해서 명실상부한 중남부와 이제 중주 이제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구상인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국내 첫 사례라고 하죠. 그리고 11조 4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런 이슈로 오늘 보강산업이 집중을 받았던 게, 보강산업은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도로 포장 공사용 혼합 골재 이런 것들 골재나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위에 까만 색깔 아스콘만 까는 게 아니라 그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층층이 겹겹이 이제 중간중간 골재를 많이 깔아야지 튼튼하게 도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강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와 경북 지역 전 지역에 이제 제일 큰 기업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골재를 많이 다루는 회사로서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이 만약에 보강산업이 채택이 된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된다면은 매출액이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강산업까지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임형연구원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4% 내린 221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은 가운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9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 SDI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작 법인 소식으로 지금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봅니다. 코스닥 0.74% 내린 67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혼조세 띄고 있는 가운데 시총 1위 자리 놓고 싸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하려는 듯한 모습들 보여주고는 했었는데 결국에 오후에는 좀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이 좀 수상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장중에 2200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어제 오늘 좀 유의 있게 봐라. 2200이 깨지면 종목들이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다를 어제부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깨지지도 않았는데 종목들 흔들림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노란톡방에 넣은 사람들한테 어제 12시 반입니다. 어제 시간 12시 반, 근데 어제 점심시간 때 현금화 대응 중 해놔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수상해서 그래요. 시장이 좀 수상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중소형 건설사 부도 얘기들이 있고 하면서 그다음에 레고랜드 이거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뉴스들이 한 2주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찌라시도 돌았고 그런 뉴스들이 어저께 그다음에 지난주 있었습니다. 이미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또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래서 건설주 대부분 5% 6% 급락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 침체 우려, PF 부실화 이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한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은행주 이쪽 애들도 2% 이상 빠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시장이 흔들리려 그러니까 3% 가까이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원전 테마주들도
뭐 5% 가까이, 뭐 많이 빠지는 7% 정도 급락을 했고, 게임주 엔터주들도 평균 3에서 5% 정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조정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어제 현금화 대응 해놨으면 그냥 오늘 룰루랄라 놀면서 그냥 지켜보면 되는 날이었거든요. 뭐 빠지면 더 좋은 거고, 뭐 올라가는 흐름들은 미국 시장이 한 2.5%에서 3%가 급등이 나오면 단타로 또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재밌는 매매 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한 3% 가까이 나온다. 그럼 월요일부터 사면 돼요. 월요일 안 나오고 화요일날 미국 시장이 3% 급등 나온다. 그러면 수요일날 사면 됩니다. 그럼 수요일날 미국 시장이 3% 급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안 나오고 뭐 11월 3일 이후에서 FOMC 지난 다음에 미국 시장에 3% 급등 나온다. 그럼 그때 사면 됩니다.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논하는 날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빠지면 종목들이 싸질 거고, 싸지다가 미국 시장이 또다시 3% 이상 급등이 나오면 단타로 들어갔다가 또 3에서 5%, 잘 먹으면 5에서 10%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매매하는 장이지, 지금은 뭐 종목을 사가지고 뭐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추고 있니, 단가를 낮추고 손절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50% 깨진 사람이 단가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48% 줄었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47% 했습니다. 손절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종목으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서 그게 수익이 나면은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맞지 않는 장이니까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왕 물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수익 난 것들은 빨리빨리 팔고, 그래서 어제 현금화 대응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뭐 아직 지수가 2200이 깨진 것도 아니지만 일단 종목들은 이미 많이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없는 장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 더 빠지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기회장은 또 온다.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장이다. 어떻게 되면 빠지면 싸지니까 좋은 거고요. 미국 시장에 3% 이상 급등이 나오면 쫓아갈 거니까 단타로 들어가기 좋은 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금이 없거나 물량인 사람들은 참 지옥 같은 장이죠. 맨날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간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장이라서 재미는 없겠는데, 그래서 내일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단은 내일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 내일 설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1시에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장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었던 그 건설사 그 부도 얘기들부터 해갖고 이게 과거에서도 있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도 비슷한 시나리오, 비슷한 흐름으로 다 있었었는데, 그때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미있는 장이었습니다. 수익 나고 팔았더니 또 내려와. 수익 나고 또 팔았더니 또 내려와. 그럼 바닥에서 20%, 30% 계속 먹고 팔고 하면서 계속 돈이 쌓여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아무 데서 잡으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현금화해 놓고 노는 게 좋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떨어지면 또 매수 들어가면 되고, 미국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고 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현대건설 제일 많이 빠진 건 금호건설이죠. 뭐 안 좋은 얘기가 돌았다라고 해갖고 롯데건설하고 뭐 금호건설하고 뭐 부도,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 뭐가 부도 날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금호건설이 오늘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대표주의 현대건설, 물론 현대건설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침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침체 우려 및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 영향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대출 규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약하죠. 부동산 관련주들은. 그리고 레고랜드, 제가 이것도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떠오른 부동산 그 PF 대출에 대해서 자금 조달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고, 한마디로 그냥 자금이 막혔죠. 자금 조달이 막혔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 건설사라든지 이쪽은 부도가 시간 문제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빠지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건설주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건설사들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레포터를 보는 방법 중에 목표 가격을 올리면 그냥 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매도 리포터는 없어요. 그냥 목표 가격을 낮추면 그게 매도 리포터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건설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을 외쳤다라는 얘기는 건설주 팔라는 얘기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 가격은 하나도 안 믿지만 그래도 반은 믿어줘요. 그래도 저는 하나도 안 믿지만 어쨌든 건설주들 지금 흐름들이 약한데 싸다고 주워 담으면 큰일 납니다. 금호건설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 지금 오늘 장 끝나고 수급 보면은 마구마구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주워 담으면 안 된다.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건설도 많이 싸졌다고 물타기 하면은 안 됩니다. 물타기 하면은 저점이 깨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는 함부로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물려서 30% 이상 손실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삼양식품이고요. 삼양식품이 오늘 아침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라면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이제 예정이 돼 있던 소식들인데 라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9.7% 정도, 그래서 제품 가격마다 좀 틀린데 9.7% 인상하는 애들이 있고 8.7%, 뭐 9.3%, 뭐 제각기인데 결국은 다 이제 한 거의 10%는 좀 안 되고 8.7에서 9.7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다들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이유는 뭐 밀가루라든지 팜유라든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이제 다 올랐고,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유틸리티 생산 비용들도 다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에 대한 그 부담이 가중이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가중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리면 일단 호재입니다. 일단 올리면 호재인데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올라갔는데 근데 시장이 잘 버텨주면 계속 올라갈 텐데 시장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는 덤비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면 좋겠죠. 삼양식품은 그래도 올해 내내 다들 떨어졌지만 얘는 올해 내내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다행이에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대모비스인데요. 수익 나신 분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장 점수는 70점 미입니다.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했지만, 그냥 그닥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신한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이 수상한 시장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연회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 열립니다. 실전 매매로 반등을 노려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마무리가 됐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좀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